이모 지승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부부 회복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 옆에는 대한민국 평균 이상 남편 김생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7년 차 남편 김생민입니다. 네, 오늘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목요일의 전문가세요. 김숙희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목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술버릇이 나쁜 남편, 잠자리를 거부하는 아내. 어떻게 보면 그 남편과 아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악의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 문제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술 문제인 것 같고, 요즘은 잠자리를 거부하는 그런 부부들, 또 잠자리가 별로 없는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자주 싸우다가 잠자리를 안 하거나 그냥 각자 일을 해서 싸워서 잠자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마음속으로 상처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안 그렇죠. 하는 친구들도 주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술버릇이 나쁜 남편 때문에 응징 차원에서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하는 거부하는 건지. 거, 서로 이 두뇌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부부 내용입니까, 선생님? 네. 이 부부는 남편은 제과제빵 기술자로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고요. 네. 아내는 이제 전업주부세요. 근데 이제 특징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좀 만났어요. 아내가 20살 때 예, 남편을 만난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제 만났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잠깐 이렇게 보면 결혼 6년 차 부부시고요. 아이는 한 명이 있습니다. 네. 3살짜리 아이가 있고, 이거 아내가 말하는 남편의 문제는 술만 마시면 내 남편이 돌변한다. 두 얼굴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남편이 말하는 아내의 문제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잠자리를 거부한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남편인지 아니면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지 모르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정말 이들 부부의 사연,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한데요. 먼저 아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입니다. 야, 네 남편 왔다. 빨리 안 나? 산아, 아빠 왔다. 미쳤어? 찬이 자니까 조용히 좀 해. 잘하는 짓이다. 지금 몇인 줄이나 알아? 아이고, 우리 마누라. 나 기다렸구나. 아, 왜 이래? 얼른 가서 자. 이제 이거 확 그냥. 왜? 때리게? 밤낮으로 술 먹고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팰라고? 아, 근데 이놈의 자식은 아빠 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야, 박찬! 안 나와? 애 잔다고 했잖아. 자면 깨워야지. 이놈의 집 구석 가장할기를 무슨 동네 개만도 못하게 알아? 어? 남편은 나가서 죽어라 돈 버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네가 이따위로 하니까 애가 날 개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일 얘기하자. 어? 이 미쳤나? 야, 말이 안 나와?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야, 내 말 안 들려? 어? 내 말 안 들리냐고 진짜. 야, 문 열어.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라. 문 열어.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폭언도 서슴치 않는 남편. 그런 날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밥 먹고 있어? 아유, 우리 찬이 벌써 밥 다 먹었어? 찬아, 아빠랑 나가서 공놀이 할까? 야구 어때, 야구? 응? 찬아, 밥 다 먹었으면 방에 들어가 있어. 응. 여보, 내가 많이 취했었지. 아니, 김 실장이랑 내가 딱 한잔 한다는 게 말이 길어져가지고 진짜.
여보, 여보 미안해. 여보, 이거 내가 할게. 당신은 가서 좀 쉬어. 저리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가라는 말 안 들려?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이렇게는 이제 못 산다고.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혼이라니. 찬이도 생각해야지. 내가 각서라도 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어떻게 해줄까? 다 필요 없어. 이제 끝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한 번만 안아주라. 자기야,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잘못했어. 어차피 내일이면 또 취해서 들어올 남편. 내가 아이를 생각해서 참았지만 이젠 정말 끝내고 싶습니다. 이혼하면 안 돼.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분이 일단 딱 분위기 파악하고 무릎부터 꿇고 보는 거 보니까 술 마시고 이제 저런 일들이 왕왕 생겼던 모양인데요. 글쎄 술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도 많이 있고 또 술 그렇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김생민 씨는 어떠세요? 술 잘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하고도 한 번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본 적이 없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술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네. 주사도 없고 뭐 술을 많이 먹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술 때문에 부부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여우 같은 남편들도 있어요. 아내가 술 먹는 걸 좋아하면은 어떻게 그걸 또 잘 이용하는 남편도 있을 수도 같이 있거든요. 그냥 분위기 좋게 만들 예, 예, 수도 예. 있으니까. 근데 네. 저렇게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어떻게든 막 밤에 또 애 깨우는 남편이 제일 나빠요. 기껏 재워놨는데 와가지고 막 흔들어서 깨우면서 뭐 네. 아빠 왔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술 먹었을 때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불만 세력으로 변하는 사람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술만 먹으면 시비를 갑자기 걸고. 그냥 세상이 다 미워지고. 그래, 너 집이 잘 살아서 좋겠다. 이렇게 하고 갑자기 시비 모든 게 다 시비로 바뀌는 사람이 네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내도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또 싸움 나고 또 경찰서에서 전화하고 네. 이런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제 그런데 결국은 술을 마셔서 몸도 버리고 가족들한테 인심도 잃고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건데요. 선생님 저는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의 남편 뭐 술 깨고 나면은 저렇게 멀쩡하기는 하지만 술 취했을 때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니까 최악의 남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내가 봤을 때는 남편의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모르겠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순하고 자기 표현이 또 없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정말 순한 양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내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평상시의 모습인데 이 남편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사실 평상시에 안 하기 때문에 술 먹으면 그 술 기운에 이제 사실은 폭발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내가 싫어하는 짓을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싫다고 얘기했는데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그대로 계속 반복하면서 집에 오면 아내한테 계속 이렇게 뭔가 시비를 거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자는 아이 깨우고 또 흔들어서 아내한테 이제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갈등 등이 더 많이 이제 생긴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 한국 사회에서의 네. 그 술, 이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에서 술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긴 약간 취하더라도 아내분께서는 이해해 줘야 되는 게 그 상황이 억지로 가족 때문에 먹는 건지 아니면 이게 가족 때문에요? 왜냐면 돈을 벌어 가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 그럼요. 인간관계도 이 얘기를 좀 하시는 거죠? 그럼요. 이 계약 관계에서 조금만 술을 더 잘 먹고 저쪽 비율을 조금만 더 잘 맞추면 이게 계약이 되는 상황이면은 네.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먹지만 여기까지 먹어야 된다면 군인 정신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집에 갈 때 이제 어떻게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이 저는 술을 못 합니다. 이러면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그러려면은 집이 정말 부자여야죠. 술을 못 합니다. 아니 근데 집이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 저도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니까 술을 전혀 안 마신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회생활 하려다 보니까 술이 꼭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건 술 마시는 사람들의 합리화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좀 이해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부부 상담 자리에서 거의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많은 남편들이 내가 나 좋아서 술 먹냐
이런 얘기를 꼭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술 문화라든지 직장 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꼭 끼는 게 이제 술인 거는 사실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정보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도 조금 수월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것 때문에 많은 가정이 깨진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로 술을 언제 마시나요? 밤에 마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귀가가 늦어요. 그러면 아내들은 집안에서 남편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커가는 것도 육아도 같이 상의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가족하고 같이 또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다 보니까 가정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다 깨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남편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의 연장, 업무의 연장으로 마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제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내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마시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적당한 선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충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뭐 들어요. 일 때문에 마신다고는 하는데 아내들 입장에서 이제 보기에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즐기는 것 같아서 일로 마신다기보다는 괴로워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어떤 아내는 뭐 이 정도까지 마셨을 때도 네. 아이고 내 자서 얘기해요 하고 뭐 꿀물 주는 분도 있는데 네네. 어떤 아내는 더 덜 마셨는데도 막 그래도 노발대발 그렇죠, 막 화를 그렇죠.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 차이도 있긴 그렇죠. 있는 술 거죠. 마시는 걸 워낙 싫어하는 여자 네. 같으면 진짜 한 두 잔 정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 정도에 따라. 그런데요, 대부분의 이렇게 살펴보면 네. 화를 내거나 분쟁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뭔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네. 경우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가 있냐면 이미 배우자하고의 관계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상처받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운전, 과거에, 네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네.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만약에 배우자가 신뢰를 줬다라고 하면 술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굴진 않아요. 그 과거에 상처가 있는 결혼 생활하는 분들은 두 배로 더 노력을 해야겠군요. 남자 그렇네요. 입장에서. 당연하지요. 그럼 예. 나중에 치유는 되나요? 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가, 그래서 노력할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 그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면은 한 10년쯤 지나면은 저건 영원히 안 잊혀지나 보다. 그냥 놀다 들어가야지. 또 가서 그렇죠. 용서도 어차피, 먹어야지. 근데 이게 용서가 된다면은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한 5년에 한 번씩 끄집어내면은 이게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 근데 문제는요. 사례자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 바로 이제 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일어나서는 기억을 못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 주사위 맞아요, 쓰신 맞아요. 분들의 특징이 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리고 왜 남자들은 그러나. 분리하면은 필름이 끊겼다. 알아서 또 끊어주시잖아요.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런 거 고칠 수는 있는지 그 궁금한데. 어떤 해법을 주셨는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거의 다 모르쇠로 나가시거든요. 그렇죠. 난 모른다. 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필름이 끊겼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내들이 자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는데 물증을 잡아라. 네, 그게 예. 중요한데 그 어떤 충격요법을 이제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동영상 촬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휴대전화로 이렇게 촬영을 해놓는 네,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동영상 촬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요즘은 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배우자가 이미 자기의 모습 보고 이제 사실 충격받아요. 깜짝 놀라겠네요. 예, 깜짝 놀래요. 내가 저 정도였는지 몰랐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사가 이제 굉장히 심하고 어떤 말로 또 계속 폭언하시는 폭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녹음을 해서 들려주면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우선은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러기 전에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내가 과장돼서 거짓말을 한다. 부풀려서 이야기를 한다.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너 왜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모습을 좀 보셔서 객관화시켜서 자기 모습을 보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치료 과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가족 부부에게는 어떤 좀
해결책을 선생님이 주셨나요? 예. 이 남편에게는 우선 본인이 얼마만큼 술을 마시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했어요. 네. 아, 술 마시는 예. 날을. 그래서 이제 달력에 본인이 술 마시고 온 날을 꼭 체크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놀라시는 게 거의 일주일 내내 마시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5번. 예, 5번, 6번을 이제 술을 마신 거예요. 몸도 견뎌내질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 남편이 스스로가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마셨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인식하게 했고, 그리고 그 동영상 촬영을 안 해보고 하라고 했기 네.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본인도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이 정도인지 몰랐다. 그래서 조금 인식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 남편의 이제 불만 사항이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내에 대해서. 네, 내가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일이 얼마나 고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솔루션으로 제가 드린 게 아내를 직장으로 초대하는 거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초대해서 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네. 또 퇴근할 때도 같이 퇴근하니까 같이 퇴근하고. 잡아서 오는군요, 남편을. 아, 그리고 부부관계도 좋아질 것 같고 또 회사 그러니까요. 보면은 아, 이분도 밖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요. 남편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요.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남편의 이야기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나 갈게. 벌써 나가? 늦으면 전화할게.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은 늘 힘들었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보, 나왔어.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제 곁에 있어주는 건 술밖에 없습니다. 아니 맨날 밖에서 술 마시고 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에 와서도 술이야? 아, 지긋지긋하다. 아내는 제가 왜 술을 마시는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 힘들게 하는 건 차가운 아내였습니다. 왜 이래? 술 마셨어? 아이, 조금밖에 안 마셨어. 내 찬인 다른 방에 재웠으니까 같이 자자. 진짜 왜 이래? 저리 가. 아, 왜? 이리 와. 진짜 싫다는데 왜 이래? 술 먹었으면 곱게 잠이나 자.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 나 술 별로 안 취했어. 그리고 우리 부부 아니야? 난 당신이랑 언제 잤는지 기억도 안 나. 맨날 찬이만 끼고 자고. 부부면 뭐? 당신은 술이랑 그거밖에 몰라? 싸워도
한 입을 덮고 자면서 푸는 게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저와의 잠자리를 무조건 거부합니다. 뭐야, 언제 왔어? 아이, 당신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회식도 뿌리치고. 근데 찬이는? 방금 막 재웠어. 당신도 피곤할 텐데 얼른 자. 그래? 그럼 우리 심심한데 뽀뽀 한번 해볼까? 징그럽게 왜 이래? 나도 들어와서 잘 테니까 당신도 얼른 자. 왜? 찬이는 혼자 재우고 나랑 같이 놀자. 싫다는데 왜 이래?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기분. 제 마음을 이해하는 건 역시 술밖에 없습니다. 아이만 끼고 자는 아내가 밉다 못해 이젠 늘 아내를 독차지하고 있는 아이까지 미워지지만 그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족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남편이 괜히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또 안쓰럽잖아요. 또 화면 딱 보니까. 아니 안쓰럽기는 해요. 안쓰럽기는 한데 사실 사람이 싫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한 이불을 덮고 이렇게 자고 뭐 만지고 이런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부가 이제 많은 선배들이 네.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아무리 다투고 싸우고 이래도 네. 이게 뜨거운 밤을 한번 보내고 나면은 눈 녹듯이 다 녹는다. 지금 그게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반응 보셨죠? 어머님들이 지금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픽 하고 웃으셨는데 이게 남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신혼 때 항상 선배님들이 항상 해주는 말씀이십니다. 뜨거운 밤을 보내라. 아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룻밤 그 뜨겁게 한번 보냈다고 어떻게 이 마음이 꽁꽁 얼었던 게 그렇게 눈 녹듯이 녹아요. 이거는 남자분들의 착각이에요. 그죠 선생님? 착각인가요? 네, 여기에서의 어떤 오는 갈등이 굉장히 커요, 실질적으로. 남성들은 다 선후배들한테, 선배들한테 그런 코치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잠자리 한 번만 진짜 끝내주게 하면 아침밥이 달라지고 반찬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내들은 사실 가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몸이 열리지가 않아요. 마음이 열려야지 이 몸의 문이 그렇죠. 열리는데 남편분은 마음의 문은 열 생각을 안 하고 몸의 문만 열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부싸움 후에 한 입을 덮고 자는 네.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목숨 걸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에 아내들은 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느껴질까 봐 일부러 거부하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나 여전히 화났어. 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남편 같은 경우도 불만적인 것이 뭐냐면 아내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불만이거든요. 아예 잠자리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애방 가서 자고. 아니 네. 근데 징그럽다고 그런 면으로 그러고. 봤을 때는 남편분이 애교도 좀 있으시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우선은 부부 관계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성관계가 잘 되는 부부들, 원활하게 잠자리를 잘 하고 있는 부부들 보면 굉장히 욕구불만이 없기 때문에 생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의 어떤 당당함, 자신감 같은 거는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김선미 씨 어디 그러니까 봐요? 뭐. 생기가 있나 한번 좀 봅시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뜨거운 잠자리를 보내라는 말씀도 일단 틀렸고 예. 아내의 마음을 먼저 열어줘야 되는 그럼요. 거고 또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순간적으로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혼 6년, 7년, 8년 그 과거에 좀 잘못했던 일들을 아내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지금 저 화면만 보면 아내가 너무 짜증내고 남편을 너무 거부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술 마시고 들어와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남편 때문에 나는 잠자리를 갖고도 싶지 않다.
남편 입장에서는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게 된다. 이렇게 예. 서로 다 핑계거리가 있는 정말 거죠. 악순환이네, 악순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악순환이 이제 계속 반복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순환으로 가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사실 스킨십이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는 나의 어떤 마음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술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되뇌를 억제시키는 어떤 작용들을 해요. 그러면 성욕이나 아니면 어떤 발기력을 조금 저하시키는 요소들이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술을 먹은 다음에 더 성욕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자제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성욕이 생겼다라고 그건 아니고 착각인 거군요. 예, 그런 어떤 착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은 그러한 부분에 어떤 술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내가 나를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술이라도 낙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계속 가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정말 주변에서요, 뭐 섹스리스 부부 굉장히 급격하게 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처럼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상담하다 보면 거의 많은 아내들이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이제 어떤 성관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긴다고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아이를 낳고 나서 자연스럽게 각방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게 정착이 됐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부부들을 보면 월별 행사 아니면 분기별 아니면 무슨 연중 행사처럼 이렇게 그냥 한번 마지못해서 한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들 뭐 의무 방어전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미 이 부부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부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서로 정말 긍정적으로 서로 스킨십을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부부 관계라든지 잠자리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나를 통째로 내가 이 사람한테 통째로 수용했다라는 어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나를 완전히 싫어하는구나라는 거를 오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존재감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받아들여서 네. 굉장히 감정적으로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보면 섹스리스 부부의 이제 아내들이 거부하는 경우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산후우울증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부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도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의 심리적인 요인에서의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관계에 대해서 남편이 너무나 자기 본인대로 본인 위주대로 자기 재미만 보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아내들은 어떤 반발 심리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맞벌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하고 또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 양육까지 해야 되니까 지쳐서 사실은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거는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부분을 잘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한 제거를 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정말 부부로서 함께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선생님, 아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어떤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남성의 갱년기 증상의 하나가 사실 성욕 감퇴예요. 그리고 남자는 뭐 40대 이후면은 성적 욕까지 떨어지고 네. 여성은 올라간다 뭐 오히려, 이런 얘기 네.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남성의 어떤 이 갱년기 증상의 하나인데 나이가 들면서 고환이 위축이 돼요. 그러면 이 고환에서 어떤 남성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활기차게 이제 생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발기력이라든지 아니면 성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뭐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작용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많은 부부들을 보면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잠자리를 한 번, 두 번 안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그냥 정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올려놓는 것들은 굉장히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들 뭐 궁합, 속궁합,
그리고 연분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이 잠자리 코드가 잘 맞는 것도 굉장히 그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에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부처럼 뭐 둘 다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힘들어하는 것도 한쪽만 일방적으로 거부할 때는 정말 네.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 문제 해결이 이제 어렵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결과적인 상황만 보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요. 네. 그런데 왜 그러는지에 그쵸, 대해서 원인을. 원인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황을 살펴보셔야 돼요. 왜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읽어주셔야 되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대화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부부가 이야기를 사실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제거를 해주고요. 응어리진 어떤 감정들을 풀어주는 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안 풀릴 때가 너무너무 힘든 건데 그쵸. 네. 한 3번까지 노력하다가 안 풀리면은 아우 야 포기하는 각자 살아 거죠. 이렇게 되라는데 한 6번 노력하면 되는 거면은 저희가 계속 할 텐데 그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제 대부분에 보면 아내들은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성적인 거부를 할 확률이 훨씬 네. 높고요. 거의 80% 이상은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에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들어주지 않고 네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나도 안 해줄 나는 거야. 안 해줄 거야. 이런 어떤 심리 상태가 있어요. 이것이 제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잠자리 후에 특히 성관계 후에 토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좋으냐면 기분이 좋았을 때 성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감정이 상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이야기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는 성적인 수치감이라든지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에도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싫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긍정의 언어로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이렇게 할 때 중요해요. 좋더라, 예,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 굉장히 좋았어. 나 기분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싫어가 아니고 좋았어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끌어올려 주는 것. 그러면서 부부의 서로의 어떤 성감대가 어딘지 네. 어떨 때 기분 좋아하는지 어떤 걸 더 원하는지 이거를 찾아서 서로 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생각이 이후의 들어요. 교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이 부부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셨는지 저희가 좀 하나씩 살펴보죠. 이 남편에게는 우선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제 공동으로 준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루에 한 번 이상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이제 서로 포옹하는 것들을 이제 공동의 과제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남편한테는 술자리의 횟수를 줄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달력에 스스로가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많다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주 1회로 줄여 나갔고요. 쉽지 스스로가 않으시겠네요. 네. 예. 그리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귀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잠자리를 요구하고 싶어 할 때 사랑해 라면서 안아주는 거로 하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랑해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야 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런 어떤 이 자기의 마음을 좀 담은 이야기를 진심으로 좀 전달하도록 했어요.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부부만의 이제 외출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애한테 아내를 뺏겼다는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완전히 그냥 아이 엄마의 역할이지 내 아내는 없어졌다. 네.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똑같이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이제 포옹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줘라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남편이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반갑게 배웅해주고 맞이해주는 거. 그런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스킨십을 해주면서 네. 남편이 가장 원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잠자리 요구를 남편만 너무 그동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그동안 모멸감이 느껴졌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멈추고 아내가 먼저 원할 때 요구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아내도 그렇게 싫은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잠자리 요구하면서 애정 표현, 자기야 오늘 어때?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도록 해서 네. 함께 잠자리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가장 이제 이게 큰 솔루션인데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 계속 하면 안 돼요. 네, 이혼 정말 이제 끝내 힘들어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도록 여기에 했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부부만의 외출을 통해서 같이 영화를 본다든지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뭐 아내는 이혼하자고 그러고 남편은 가정을 지켜야 돼. 뭐 이런 가정이었는데 그럼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지금은 부부가 알콩달콩 정말 재밌게 아이고, 다행이네요.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정말 늘 뜨거운 이슈고 사실 방송에서 뭐 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부부간의 잠자리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이 술과 잠자리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끝으로 한 말씀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부부간의 어떤 마음의 문제하고 잠자리 문제가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꼭 아시고 자기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성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부간에 꼭 해야만 하는,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꼭 긍정적으로 같이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부부끼리만 할 수 있는 가장 그렇죠. 소중한 교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부부회복 프로젝트 함께해 주신 김숙기 원장님 그리고 김세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부회복 프로젝트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사례 받고 있습니다. 갈등을 극복하신, 위기를 극복하신 사연도 좋고요. 지금 현재 고민이신 분들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궁중비책에서 프리미엄 베이비 한방 스킨케어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은 부모 멘토를 만나다 함께 할 텐데요. 내일은 영양 전문가이신 여에스더 박사님 모시고 내 아이 잠재력을 키워주는 음식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